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1963년에 복종에 대한 행동 연구를 출간하여 인간의 복종에 대한 인식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논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타인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실험 결과가 수록되어 있었다. 또 이 논문을 계기로 사람들은 심리학 실험의 윤리적 한계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다. 밀그램은 특히 독일의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 과정에서 복종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20세기 독일인에게 선천적으로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1950년대에 테오도어 아도르노 같은 심리학자들은 독일인에게 특별히 홀로코스트 참사를 저지르기 쉬운 특수한 성격적 특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이히만은 자신이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밀그램은 이 말이 과연 사실인지, 즉 평범한 사람이 단지 그렇게 하라고 지시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의 연구는 권위와 복종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측면을 밝혀냈고, 심리학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실험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밀그램은 나치의 잔혹행위를 가능하게 만든 것은 독일인의 특수한 기질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복종에 대한 강박이 있었다고 믿었다. 또 행위란 그 상황의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우리 중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0년대 후반에 밀그램은 솔로몬 아시의 동조 연구에 다양하게 참여하여 잘못된 결정임을 뻔히 알면서도 집단의 결정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동조 실험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신의 현실감과 상충되는 행동이나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도덕적 판단 역시 집단이나 심지어 한 사람의 권위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일까? 밀그램은 평소에 친절하고 호감 가는 사람들이 특정한 권위가 지배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과연 도덕적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실험을 착수했다. 그는 권위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정기 충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소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종적으로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은 1961년 당시 밀그램이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예일대학에서 수행되었고, 실험 참가자는 신문 광고를 통해 모집되어 최종적으로 교사, 우편배달부, 기술자, 인부, 판매원 등 다양한 직군의 총 40명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각각 대략 $5의 참가비를 받았는데 이 돈은 실험 경과와는 무관하게 공지와 함께 이들이 실험실에 도착하자마자 지급되었다. 밀그램은 실험실에 가짜, 즉 진짜처럼 매우 무시무시해 보이는 전기 충격 장치를 설치해 놓았다. 이 기계에는 30개의 스위치가 달려 있었는데 각 스위치에는 가벼운 충격에서 시작하여 매우 강한 충격, 위험, 극심한 충격을 거쳐 마침내 그저 XX란 라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의 전기 충격 강도가 15V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실험자 또는 과학자의 역할은 한 생물학 교사가 맡았는데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잭 윌리엄스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는 권위자다운 인상을 주기 위해 실험실 기사들이 입는 회색 가운을 걸치고 실험이 진행되는 내내 근엄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이 연구가 학습 과정에서 처벌의 효과를 실험하려는 목적으로 2명의 지원자 중에서 1명은 학생이 되고 1명은 교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공지되었다. 그러나 실제 각 실험에서 2명의 지원자 중 1명은 실험 참가자가 아니라 실험 공모자로서 희생자 역할을 맡도록 훈련받은 인상 좋은 회계사 윌리스 씨였다. 윌리스 씨와 진짜 실험 참가자는 각자의 역할을 정하기 위해 모자에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제비 뽑기는 어떠한 경우든 윌리스 씨가 학생의 역할을 맡도록 꾸며져 있었다. 일단 역할이 정해지면 과학자는 실험 참가자가 바로 보는 앞에서 이 학생을 전기 의자에 묶고 양손에 전극을 부착한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에게 이 전극이 옆방의 전기 충격 장치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또 학생에게는 전기 충격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실험 참가자에게도 들리도록 설명한다. 그리고 그 상황을 더욱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 과학자는 실험 참가자에게 전극을 연결시키고 시범으로 45V의 충격을 느껴보게 한다. 이 강도는 이 장치가 실제로 발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전기 충격이다. 이 시점에 실험 참가자는 전기 충격 장치가 설치된 방으로 이동하여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실험 참가자는 학생이 기억해야 할 두 단어씩 쌍을 이룬 단어 목록, 예를 들어 푸른 소녀, 좋은 날 등을 소리내어 학생에게 읽어주라고 지시받는다. 그런 다음 실험 참가자가 목록에서 한 단어씩 읽어내려가면 학생은 각 단어와 짝을 이루는 단어를 떠올리고 전기 충격 장치에 불이 들어오는 해당 스위치를 눌러 교사에게 답변을 알린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만약 학생이 답이 맞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답변이 틀린 경우에는 학생에게 올바른 답을 말하고 그가 받게 될 전기 충격의 강도를 알려준 후에 그 강도에 해당하는 스위치를 눌러야 하며 특히 학생의 답변이 틀릴 때마다 매번 15V씩 충격의 강도를 높여가라는, 다시 말해 전기 장치의 충격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라는 지시가 떨어진다. 실험의 일환으로 학생 윌리스 씨는 네 문제당 한 번꼴로 틀리게 대답하라고 지시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은 모두 전기 충격을 가해야 할 입장에 처하게 된다. 또 실험 도중에 전기 충격 강도가 300V를 넘어가면 학생은 벽을 두드리면서 내보내달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전기 충격 강도가 높아질수록 학생은 점점 더 미친 듯이 소리치다가 결국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게 된다. 질문을 던져도 기분 나쁜 정적만 흐르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실험 참가자에게는 대답이 없는 경우에도 잘못된 답변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다음 단계에 충격을 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다. 만약 그가 실험을 계속하는 데에 불만을 표시하면 과학자는 처음에는 그저 계속하라고 지시하다가 나중에는 계속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설득하는 등 다양한 말로 실험 참가자를 재촉한다. 만약 실험 참가자가 최종적인 재촉을 받고도 복종하기를 거부하면 실험은 종료된다. 이 실험에 앞서 밀그램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부터 일반 대중까지 다양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험 참가자들이 전기 충격을 가하라고 명령을 받고 어느 정도까지 실험을 계속하리라 예상하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험 참가자들이 고통을 유발하는 수준에서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정신과 의사들은 기껏해야 1,000명 중 1명 정도가 최고 강도까지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40명 전원이 300V에 이를 때까지 전기 충격을 가하라는 명령에 복종했다. 이 단계에서 실험을 계속하길 거부한 사람도 겨우 5명에 불과했고 실험 참가자의 65%는 끝까지 과학자의 지시에 복종하여 전기 충격을 최고 강도인 450V까지 올리라는 명령에 따랐다. 물론 실험 참가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불편해한다는 사실은 종종 명백히 드러났다. 많은 사람들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괴로움, 긴장감, 초조함을 내비쳤다. 그들은 말을 더듬고 몸을 떨고 진땀을 흘리고 신음하거나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고 3명은 아예 발작을 일으켰다. 모든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어느 시점인가 학생에게 하던 질문을 멈추고 실험을 계속해야 하는지 물었다. 어떤 실험 참가자들은 심지어 처음에 받았던 돈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실험이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의 실험 참가자들이 그 학습 실험이 실제 상황임을 일체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실험 참가자들은 실험이 끝난 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 방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를 이해했고 이 경험으로 정서적 타격을 입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일련의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또 학생 윌리스 씨와도 다시 만나 실제로 아무런 전기 충격도 가해지지 않았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밀그램은 이 실험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을 언급했다. 예를 들면 면망 있는 예일대학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이 실험에 신뢰성을 부여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은 이 실험이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기 충격에 고통스럽기는 해도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미리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들이 자진해서 참가했다는 사실도 의무감을 강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검증하기 위해 밀그램은 이 실험을 다양하게 변주했지만 상황이 변하더라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밀그램은 그토록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서도 권위자에게 복종하려는 성향이 행동 결정의 주 요인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실험 참가자들의 반응이나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과학자에 대한 복종이 그들의 도덕관에 위배되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떨쳐내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다. 밀그램은 이러한 복종 심리가 매우 어려서부터 부모나 교사들에게 말을 잘 듣고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교육받고, 특히 권위자가 제시한 원칙이라면 더더욱 준수해야 한다고 사회화된 결과라고 생각했다. 밀그램의 말대로 복종은 사회생활의 구조에서 누구나 지적할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요소로서 수많은 생산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서 집행된 비인간적인 정책 역시 오로지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명령에 따르는 경우라야만 그토록 대규모로 실행될 수 있었다. 밀그램의 실험은 평소 악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정한 상황의 압력하에서 그러라고 지시를 받는 경우 얼마든지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밀그램은 또한 결정할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집단의 결정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수능주의 이론에서도 그 근거를 찾았다. 동조는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밀그램은 바로 이 점이 나치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개인적 양심과 외부적 권위 사이에서의 갈등은 내적으로 대단한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 도중에 그토록 크나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밀그램의 연구는 윤리적 문제와도 많은 연관성이 있다. 이 연구가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에는 워낙 논란이 심했기 때문에 미국 심리학회가 1년 동안 밀그램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켰을 정도였다. 그러나 밀그램은 결국 자격을 되찾았고 1974년에 져서 권위에 대한 복종으로 그 해의 사회심리학상을 수상했다. 이 실험에 관한 주된 윤리적 관심사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의 본질과 전기 충격의 실상에 대해 명백히 속였다는 점이었다. 밀그램은 속임수를 쓰지 않고는 현실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실험이 끝난 후에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진상을 알려주었다고 반론했다. 나아가 실험 참가자들이 그 이전까지는 스스로 생각도 할 수 없었던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자기 이해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결국 심리학 실험의 윤리 기준을 발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 덕분에 실험 참가자에 대한 고의적 기만 금지, 실험 참가자들의 정서적 고통 예방책 확보 등의 중요한 원칙이 수립되었다. 밀그램의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은 그가 대표성 없는 표적 집단을 활용했다는 점이다. 미국인이 전 세계의 일반 대중을 반영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 덕분에 밀그램은 복종이 20세기 독일인의 정신에서 발견되는 특수한 단면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실험을 비교 문화적으로 수차례 반복 검증한 결과 실험 결과의 한 사회 내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보이지만 국가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북미 및 유럽 국가에서는 실험 참가자 중 복종자의 비율이 높았던 밀그램의 본래 실험과 매우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및 이슬람권 국가 실험에서는 복종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아프리카 원주민과 라틴 아메리카인 그리고 캐나다 이누이트 족에 대한 실험에서는 복종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심리학자인 맨 슬레이터는 만약 이 실험의 참가자들이 실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의 반복 검증에서는 학생과 충격을 가하는 과정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처리했으므로 충격을 가하는 실험 참가자들은 학생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 실험은 2번 수행되었는데 한 번은 오로지 텍스트로만 의사소통하는 가상 학생이 대상이었고, 두 번째는 화면상에 나타난 컴퓨터가 만들어낸 모델이 실험 대상이었다. 실험 결과 학생과 오로지 텍스트로만 접촉하던 사람들은 충격을 가하는데 거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지만, 두 번째 실험에서 가상의 학생이 화면상에 나타나자 실험 참가자들은 밀그램의 본래 실험에서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사회라는 개념은 더욱 거시적인 관점에서 더욱 거대한 규모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개인들은 일부 자율성을 포기하고 권위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의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다.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도 더욱 거대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자기 규제보다는 공인된 합법적 권위자의 통치에 우선권을 둔다. 어떠한 사회라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사회의 원칙에 복종하겠다는 구성원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물론 이 경우의 관건은 적법성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인류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종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또 밀그램이 인간 행동의 결정 요인은 그 사람의 유형보다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의 유형임을 입증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범죄를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성격을 검토하는 대신 상황 또는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밀그램의 중대한 연구는 당대의 극심한 비난을 받았는데,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해 불쾌하고 냉정한 초상을 그려냈다는 이유가 컸다. 특정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들 대부분이 놀라울 정도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믿기보다는 나치와 나머지 인류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믿는 편이 더 쉬웠던 것이다. 결국 밀그램은 권력에 관계된 어두운 진실과 권위자에게 복종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초래하는 결과를 폭로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면책시키는 동시에 잠재적인 악인으로 만들어버렸다. 지식갤러리 심리의 책.